오늘은 종전 후 29년간 필리핀 정글에서 숨어 지낸 일본의 마지막 패잔병 오노다 히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미국과 일본은 항복을 두고 오랜 시간 전쟁을 이어나갔죠. 진주만 공습과 도쿄 대공습, 미드웨이 해전과 오키나와 전투 등 치열하게 대치하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전쟁의 종말을 위해 인류 최악의 무기인 핵폭탄 리틀보이와 팬맨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몰락 작전의 전초전이었지만요. 몰락 작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올라올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핵을 맞은 후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USS 미주리 선박에 올라 사인을 하게 됩니다. 항복 직전에도 일본 내에서는 항복파와 전쟁파 간에 벌어진 쿠데타인 궁성 사건이 일어나는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쿠데타는 제압당하고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은 끝이 나죠. 종전 소식은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살아남은 군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일본군 장교 오노다 히로는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종전을 선언한 지 29년이 지나고 나서야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오노다 히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당시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오노다 히로는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 후 사회에서 배웠던 영어와 중국어를 활용해 육군 나카노 학교에 입학하여 소위 계급으로 인간하게 되죠. 오노다 히로는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1944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근처의 작은 섬인 루방섬에 파견되었습니다. 루방에 상륙한 오노다는 250여 명의 미훈련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이 되었죠. 오노다 히로는 미군의 공격 지원을 위한 비행장 활주로 파괴를 포함하여 적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함이라면 무엇이든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요코야마 시즈오에게 조금 특별한 명령도 받았죠. 명령의 내용은 전멸이 있더라도 항복과 자결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버텨라. 반드시 지원을 가겠다. 그동안 병사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야자수 열매라도 따먹으면서 버텨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복은 물론 자결도 용서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시즈오의 명령은 당시 일본 군부 측의 일반적인 명령이었지만 오노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임무였죠. 여기서 육군과 공군이라는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결을 전제로 만들어진 가미카제 전술과는 상반된 명령인 게 좀 재밌네요. 임무를 받은 오노다 히로는 필사적으로 미군에 대항했으나 미군과의 일방적인 화력 차이, 거기다 미훈련 군사이다 보니 시간 끌기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노다 히로의 부대는 첫 전투 만에 200명이 전사하고 50여 명이 산속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오노다 히로는 3명의 병사와 함께 도망다니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유격전을 펼쳤습니다. 상관 시즈오에게 받은 특별한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산속에서 도망치기만 여러 달,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미군은 일본이 항복했다는 삐라를 살포했습니다. 필리핀의 깊은 산속에서 삐라를 주워든 일본 패잔병들은 대부분 투항하며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오노다 히로를 포함한 3명의 병사들은 이것은 악랄한 미국 놈들의 기만책이라며 투항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만의 전쟁을 이어나갔죠. 오노다 히로가 투항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일본군들 사이에서 미군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잔인하게 당하고 죽는다 라는 찌라시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포로를 잔인하게 죽인 건 일본군이었죠. 실제로 치치지마 섬에 주둔했던 지휘관 다치바나 요시오는 미군 포로를 요리해 먹자라는 명령을 내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도 했고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종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난 시점 모두가 잊고 있었던 오노다 히로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필리핀 원주민들의 민가를 습격해 저항하는 원주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민가를 불태워버린 것이었죠. 그러고는 다른 원주민들에게 겁을 준답시고 민가 입구에 목을 걸어놨습니다. 나름대로의 유격전을 펼친 거죠. 이 사실을 접한 필리핀 정부는 다급하게 일본 정부에 연락을 취했고 일본 측은 오노다 히로의 부하였던 병사들과 가족을 섭외해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오노다 히로를 찾기 위해 일행은 필리핀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전쟁은 끝났으니 이제 그만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죠. 그러나 오노다 히로는 이것도 미군이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엔 항공기를 이용하면서까지 항복을 촉구하는 편지와 가족 사진을 섬 전체에 뿌렸지만 오노다는 이마저도 연합군의 계략으로 여기고 응하지 않았죠. 이 정도면 나을만한데 말이죠. 일본의 대응에도 오노다 히로의 유격전이 계속되자 필리핀 정부는 일본군 잔당 퇴치 토벌대를 형성해 섬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토벌대는 종전 9년 차인 1954년 오노다의 부하 사마다 오장을 사살하는데 성공했지만 이 일은 오히려 오노다 히로에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안겨주게 되었죠. 살짝 코미디 같네요. 끝내 종전 20년 차인 1972년에 들어서면서 마지막 한 명의 부하마저 필리핀 지역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자 오노다 히로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농부들의 쌀을 태운다거나 상공을 지나다니는 비행기를 공습으로 착각하고 단파 수신기를 이용해 베트남 전쟁 당시의 전파를 잡는 등 일종의 게릴라 활동을 이어나갔죠. 이게 솔직히 웃긴 이야기는 아닌데 상상을 하니 뭔가 그 의미 있는 코미디 영화라고 해야 하나? 김씨 표류기 같은 영화가 떠올라서 재밌네요. 그렇게 오노다 히로는 한 명의 패잔병으로 산속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나 싶었지만 스즈키 노리오라는 탐험가 덕분에 빛을 보게 됩니다. 스즈키 노리오는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완전 재밌겠구만 하며 직접 만나 설득하고자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완전 재밌겠구만은 제가 그냥 넣어본 겁니다. 그냥 흥미를 느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몇 날 며칠을 필리핀 산속에서 오노다 히로를 찾던 스즈키 노리오는 결국 오노다 히로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심시킨 후 사정을 설명하며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제서야 일본의 패전 사실을 받아들인 오노다 히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상관의 명령 없이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본이 항복한 건 이해하지만 자신의 직속 상관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고집 혹은 군인 정신을 보여준 것이죠. 스즈키는 일본 정부에 연락을 취했고 정부는 이를 가만히 놔둘 수 없는 노릇이라 오노다의 직속 상관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항복은 물론 자결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명령을 내린 사단장 시즈오는 이미 사망한 뒤였죠. 결국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또 다른 직속 상관 중 한 명이었던 타니구치 요시미를 찾게 됩니다. 한때 병사를 이끌던 요시미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죠.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시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옛 부하를 살리는 일을 거절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노구를 이끌고 필리핀의 루방섬으로 향했습니다. 오노다 히로는 요시미에게 명령서를 받고 나서야 나홀로 전쟁에 막을 내리게 되었죠. 명령서의 내용은 그냥 천황폐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작전 행동을 해제하고 모든 부대와 장병들은 즉시 전투와 공작을 중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지니고 있던 군장과 무기들도 넘겨주었는데 오노다의 무기는 2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잘 정비되어 있었죠. 특히 총과 검은 바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무서운 집념을 보여주는 증거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명령서를 정식으로 수령한 오노다 히로는 다음날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앞에서 투항의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마르코스는 오노다 히로가 원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일들에 대해 특별 사면령을 내렸는데요. 이건 마르코스가 오노다의 사정을 고려해줬다고 보기보다는 당시 필리핀이 일본에게 많은 차관을 빌렸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시 상황으로 착각해버린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겼지만요. 참고로 29년 동안 죽인 원주민만 30명에 달하고 1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일본으로 귀국한 오노다 히로는 일본 극우 단체들에게 극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구 일본군 신화에 빠져 살던 우익들은 오노다 히로를 향해 진정한 사무라이 정신이니 뭐니 하면서 영웅 대접을 하고 찬양했죠. 반면 오노다 히로는 29년간 정글 속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지 변화된 일본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지금의 일본은 정신이 썩어 빠졌고 지옥과 같다는 말을 남기며 브라질로 넘어갔죠. 브라질로 이민을 간 오노다는 목장을 운영하며 늦은 결혼을 했고 1984년엔 자연학교를 설립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노년기가 되어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며 필리핀 루방섬에 방문하여 현지 학교에 1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죠. 말년에는 다시 일본으로 귀국해 각종 보수파 인사들과 교류하다 2014년 1월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92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인생이 기구하다고 해야 할지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종전 후 몇십 년이 지난 세계에서 살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궁금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복한 패잔병 오노다 히로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